이어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5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진행하고요. 또 이제 오후에는 이제 3시간 이후에 이제 1시간의 빅브레이크 갖는 이런 패턴 이제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점심 시간은 근데 그 우리의 그 시간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죠. 여기 이동하시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은 이제 50분에 이제 끝내는데 거기까지 뭐 이동하시고 또 다시 이제 오시고 하는 이제 이런 노력이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11시 40분까지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점심 식사 어, 우리가 이제 늦게 가면은 거기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 같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40분까지 진행하고 시작은 그 우리 시간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냥 이제 1시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 식건데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점심시간이 조금 바뀌어서 어제 너무 혼잡스러워가지고 음, 11시 50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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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식권 제가 드리고 네. 거의 몇 시부터 서빙하나요? 11시 반부터인데 네. 저희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많이 몰라서 조금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11시 50분 그래서 식사하시면 어제보다 조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11시 40분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44페이지에 왜냐면 우리 11시 50분에 나갔지만 어제 혼잡스럽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44페이지에서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로 나누는 부분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63페이지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교재는 일종의 이제 여행 가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읽어본다고 해서 여행 간 느낌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보고 살펴보신 다음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순서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읽고 자 실습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이 낭비거든요. 어차피 이제 이게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실습을 해보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는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표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주제 자체는 KNN입니다. 요 KN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K 최근접 이웃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고요. 그냥 이제 직역입니다. K nearest neighbors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KNN의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 아이리스의 프레임에서 어제처럼 이제 요 스캐터를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플랫 카인드 스캐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x랑 y의 값은 명칭으로 이제 정하면 힘드니까 첫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색상을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유형별 이제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제 스타일로 람다 함수로 이제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K 최근접 이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시각적인 예시를 이제 준비했고, 우리가 이제 붓꽃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K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제 서술을 한번 이제 63페이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예측할 때는 훈련 데이터셋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즉 최근접 이웃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한 요쯤에 들어왔어요. 요쯤에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있으면 요걸 이제 x new라고 이제 부를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얘가 그 0번인가 1번인가 2번인가를 이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빨간색이 0번이고요. 그러면 요쯤에 있는 애는 상식적으로 그냥 0번이라고 하겠죠. 그죠? 왜? 아니 뭐이 주변에 다 빨간색이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최근접 이웃은 자기 자신한테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를 찾아요. 요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nearest neighbor, 최근접 이웃이고 얘의 실제 레이블이 0번이면 이 0번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세상 간단하죠. 그러면 일단은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몇 개를 요 그래프에다가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 new 데이터라고 set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numPy 어레이로 이제 만드는데 일단 요거가 지금 우리가 대강 정해야 돼요. 뭐 어디쯤이 좋을까? 좋은 재밌는 쉬운 숫자로 이제 정하겠습니다. 5.0, 2.0. 이거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0, 2.0에 이제 하나 찍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 좌표 값을 이제 5.0, 2.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단은 이 점을 스캐터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어레이에서 오타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왜 다른가를 일단 작성하고 나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new 데이터 셋이죠.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있고 요 각각은 이제 데이터 셋에 대비해서 데이터 포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는 방식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기능이 이제 플러스를 써가지고 사용했고 지금 이제 새로운 데이터는 넘파이 어레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는 직접 PLT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방식은 요 뉴 데이터셋도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번거로울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했고
그리고 아이리스 프레임 자체는 원래의 데이터 포인트들은 4차원입니다. 즉 이제 특성이 4개면은 얘를 이제 4차원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2차원에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X1하고 X3하고를 이제 골랐는데 뉴 데이터셋은 우리가 이제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X2랑 X4가 뭐가 될지 우리가 상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상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냥 X1하고 X3의 값을 적당하게 이제 설정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열이 2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열하고 두 번째 열을 이제 골랐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다 블랙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커를 기본적으로 동그라미가 되는데 이제 꽃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 이미 이제 보셨겠지만 같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다음과 같이 들어왔고 이거가 뭐가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은 알죠.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뭐 빨간색이구만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우리의 규칙 기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제 만든 그 규칙 기반 모형을 따르면 요 영역에 있으면은 다 0으로 판정하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는 거고, 근데 KNN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기한테서 가장 가까운 최근접 이웃을 찾아서 판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서 최근접 이웃을 찾아보는 이제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은 이제 힘드니까 이제 트레인 데이터 참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이게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 시험 데이터는 얘가 이제 경험을 못하는 이제 데이터니까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데이터는 따로 좀 표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PLT 이제 스캐터를 통해서요. 유형별 색상 자체는 이제 괜찮은데 그 마커를 빨간색으로 그래도 이제 블랙으로 이제 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그 위에다가 실제 뭐뭐가 아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훈련 데이터와 같이 이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겹치면 십자가 더하기로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더하기 표시가 된 것들은 실제로 거리를 계산할 때는 사용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구성을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KNN 스타일로 이제 판정하기 위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KNN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현을 해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현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제 상의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 훈련 데이터의 첫 번째 것을 x1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해야 되는 이제 벡터를 new 데이터셋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이제 x new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x에서 그 비교를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열하고 이제 두 번째 열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그 벡터 거리를 이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벡터 거리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그런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구현이 되어 있긴 한데 그 구현이 되어 있는 걸 활용하면 조금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유클리드 거리 산출 어떤 두 개의 이제 벡터의 거리를 이제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리를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정이니까는 좀 위로 올릴게요. 그나저나 요 그 줄을 앞뒤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복사 붙여넣기보다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이제 조작하면 이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의 기능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유클리드 거리는 이거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6.4랑 5.3, 5.2랑 5.2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6.4 빼기 5.0 이거 이제 원소별이죠. 엘리멘트 와이즈 원소별이고 의 제곱 더하기 5.3 빼기 2.0의 제곱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씌우면 스퀘어 루트죠. 요 썸은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시그마 대문자 시그마 이제 합계로 이제 되고 요거는 제곱이죠. 요게 이제 유클리드 거리죠. 그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거리 그 가장 우리가 이제 유명한 예시가 요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점하고의 거리를 이제 계산한다 라고 하면은 4 빼기 0 제곱 3 빼기 0 제곱의 스퀘어 루트를 이제 씌우면 16, 9, 25, 5 해서 여기가 이제 5만큼이 되잖아요. 그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유클리드 거리인데 요게 이제 그 원점하고 거리를 구하면 이게 크기가 되는 거죠. 요 벡터의 이제 크기가 이제 되는 거고
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원점이 아닌 어느 두 벡터들끼리 이제 하면은 요거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3.58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x 뉴와 이 트레인 데이터의 이제 첫 번째 값이 그런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최근접 이웃을 구한다는 것은 이 훈련 데이터들하고 다 이제 거리를 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를 포문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 트레인 데이터를 0번을 구한 대신 모두 이제 선택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은 모두 다 구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프린트문으로 하는 대신에 이제 이웃과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걸로 이제 설정한 다음에 이웃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하면 전체 이제 이웃과 이제 거리가 이제 잘 구해질 거고, 그러면 이웃 거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수점이 너무 상세할 필요는 없으니까 소수점 두 자리 정도까지 보죠. 프린트문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리즈로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최근접 이웃은 누구였냐? 이웃 거리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것이 이제 최근접 이웃이고, 그 최근접 이웃이 이제 XNN인 거죠. 그러면 진짜 두 개가 이제 가까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KNN을 직접 구현하는 것을 이제 거의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 완성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이제 YNN은 트레인 타겟이고,
레이블은 yn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잠시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훈련 데이터들하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과 이제 거리를 다 계산했고 그 이웃 거리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웃 거리는 원래 리스트 형식이죠. 수집을 할 때는 리스트 형식이 편리합니다. 그냥 일단 수집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분석을 수행할 때는 리스트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팬더스의 자료 구조나 뭐 넘파이 같은 걸로 이제 변환을 하면은 좀 더 이제 편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리스트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같은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이제 편의 기능들을 좀 덜 제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접 이웃을 이제 구하려면 이웃의 거리의 최소값이 아니고 최소값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이웃 거리를 소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트를 하면은 최소값에서 최대값의 순서로 정렬이 이제 되고 요 헤드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에 몇 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5개인데 저 메소드를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음, 그 선택 연산자에서 지정하셔도 되는데 요게 이제 뭐 그냥 처음에 첫 부분 좀 보자, 뭐 헤드 보자, 뭐 테일 보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편의상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요거는 소수점 자릿수 그 출력하는 거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하는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뭐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다음 같이 했고요. 그러면 이 sort values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값에 의해서 오름차순 정렬이 이제 수행이 되죠.
그러면 요 첫 번째 값이 최소값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 뭔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누구냐를 알고 싶어요. 그 누구냐가 이 이웃거리에서 인덱스 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최소값의 색인을 찾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음과 같이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게 42번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x뉴의 최근접 이웃을 고르니까 5.0, 2.0의 최근접 이웃은 5.1, 1.9입니다. 그리고 걔는 42번입니다. 또한 그것의 레이블은 0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는 거예요. 따라서 5.2의 레이블은 0번으로 예측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 요 우리가 시각화 예시에서도 이제 살펴보시면 아마도 그 5.1, 1.9니까 딱 얘 같아요. 여기. 얘가 바로 방금 전에 구한 x뉴의 최근접 이웃 nearest neighbor인 거죠. 요 값이 이제 5.1, 1.9랍니다. 그래 보이죠? 납득이 됩니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최근접 이웃입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위치에다가도 하나 찍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쯤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되는가?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저 지점이 뭐 어찌 5.7? 5.8? 4.9? 4.8?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뉴 데이터셋에서 일단 눈대중이니까 5.7, 4.8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그냥 new 데이터 포인트만 다음과 같이 추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수정 없이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조금 멀다. 하나 5.8 정도로 밀겠습니다. 그러면 5.8, 4.8이라고 하는 위치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 위치입니다. 얘죠. 얘는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일 가까운 이웃이 요 초록색이니까는 KNN에 따르면 초록색이 되겠죠. 근데 이게 초록색으로 판정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좀 파란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어떻게 이제 판정이 내려지는지를 KNN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밑에서 구현한 거는 이제 원리를 납득하셨으니까 그냥 이제 알고리즘 쓸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그 KNN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미 이제 임포트는 이제 해오셨는데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완결성 있게 이제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하고 시험 데이터가 그 위에서 준비가 됐는데 여기서 그냥 그 자체적으로 좀 완성을 이제 해볼게요. 모델 셀렉션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여기서 이제 바로 하고 그렇죠? 아이리스 데이터까지는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트레인 데이터랑 트레인 타겟을 이제 아까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KNN을 일단 neighbors 1로 설정한 다음에 바로 이제 훈련을 이제 해버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x new에 대해서 이제 그 판정을 이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 predict라고 이제 부를게요. new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요 그 유형별 색상을 동일하게 이제 사용을 했어요. y predict를 이렇게 이제 처리해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요 X 트레인을 얘도 이제 그 두 개의 열만 선택을 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위에 있는 부분을 동일하게 수행한 건데, 다만 이제 훈련 시점에서 이 new 데이터셋이 2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데이터도 2차원으로 가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수행을 했는데, 혹시 이제 막 그 수행을 하시다가 이게 뭐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행의 순서에 좀 영향을 받을까 봐 그냥 여기서 이제 완결성 있게 한꺼번에 이제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결과를 이제 보시면 예상대로죠. 예상대로 요 얘는 최근적 이웃이 이제 얘니까 우리가 구현했던 아니면 알고리즘 쓰던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예상이 된 거고, 또 이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는 역시 눈대중대로 요 바로 옆에 있는 요 초록색이 최근적 이웃이 되면서 얘가 초록색으로 판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적 이웃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까지 하면서 확인을 해보셨죠? 그러면 교재랑 좀 맞추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2.3.2절의 최근적 이웃 서술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서술인데요. 그죠? KNN 알고리즘은 가장 기본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경험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고 활용하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모델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때는 저장된 데이터셋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즉 최근적 이웃을 찾아 그 데이터의 결과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 1차원 훈련 데이터셋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성이 하나뿐이므로 각 데이터 포인트는 직선상의 특정 위치로 표현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각 훈련 데이터 포인트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훈련 데이터 포인트를 최근적 이웃으로 선택하여 해당 데이터 포인트의 클래스로 예측합니다. 예시 그림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동그라미에 가깝다면 동그라미로, 세모에 가깝다면 세모로 분류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구현해서 살펴본 부분이고요. 거리와 관련해서도 그냥 이제 리뷰해 본다고 리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적 이웃을 찾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거리 측정 방식은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의 각 차원에서의 차이를 제곱하여 합한 뒤 그 합의 제곱근을 취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차원 데이터의 경우 이는 단순히 두 점의 차이의 절대값과 동일합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민콥스키 거리의 한 예입니다. 다시 말해 유클리드 거리는 민콥스 거리 체계에서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값의 합으로 계산되는 맨해튼 거리는 또 다른 예로 역시 민콥스키 거리의 일종입니다. 유클리드 거리와 비교할 때 맨해튼 거리는 각 차원을 따라 한 방향씩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마치 도시의 블록을 따라 이동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맨해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크기가 큰 값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특성들이 있는 경우 거리 측정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KNN의 원리를 살펴봤고요.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가장 가까운 훈련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최근접 이웃으로 찾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교재에서는 그림 2-4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코드는 이런 그 교재 그림을 만들기 위한 코드니까 여기는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예시 그림을 인위적으로 이제 만드는 코드입니다. 우리는 붓꽃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뭐 굳이 필요하진 않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이 요 별표인 거예요. 그 별표에 대응하는 훈련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찾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동그라미라서 이렇게 찾고, 가장 가까운 게 요 주황색 계열의 이제 세모라서 세모로 이제 예측하고 이런 식입니다. 뭐 그 점은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 2-4에서 보시면 요게 동그라미에 가장 가까웠지만 대체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세모가 좀 지배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동그라미가 여기 있어서 이게 동그라미로 이제 예측이 된 거죠. 만약에 동그라미가 여기 없었다라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이웃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애 정도가 되면서 세모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상치죠. 왜냐하면 요런 것들이 그 동그라미가 이제 분포된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요런 영역에 동그라미가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거니까는 얘는 그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요런 것들이 이제 아웃라이어인 겁니다. 근데 지금 아웃라이어에 좀 크게 영향을 받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좀 우리가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4페이지에서는 그런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좀 덜 받도록 KNN의 알고리즘의 이웃의 개수를 늘리는 그런 방식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웃의 개수를 최근접 이웃의 개수를 3으로 설정하면 여기서 이제 한 개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3개를 선택하고 만장일치가 아니면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가까웠던 거는 동그라미지만 나머지 2개는 세모이기 때문에 세모의 색상으로 판정이 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예시에서도 제가 일부러 이제 그런 걸 골랐는데 요 영역이 애매모호하죠. 근데 제일 가까운 이웃은 초록색이 맞지만 나머지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초록색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냐? 그런 이제 논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neighbors에서 1 대신에 3 정도로 한번 바꿔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동일하고 그냥 이것만 바꿔서 확인해 보시죠. 3으로 바꿨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진영을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잘 표시하자면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상치들에 덜 민감하도록 하려면 이웃의 개수를 1보다는 크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게 KNN의 동작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 원리는 이제 아셨는데 뭔가 구체적인 실습 사례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습을 위해서 붓꽃보다는 조금 더 규모 있는 데이터를 가정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 종양 데이터를 적재해서 이 KNN의 실습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KNN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노트북을 이제 구성할 때는 보통은 저는 이런 방식을 권장합니다. 일단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해야 될지 미리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셋은 뭐 어제 이제 사용하시던 이제 붓꽃 데이터셋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붓꽃은 이해하기는 편하긴 한데 좀 규모가 이제 작고 너무 쉬워서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평가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종양 캔서 데이터셋입니다. 교재에서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데이터셋을 이제 적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클론의 데이터셋에서 로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 아이리스 말고 캔서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제 캔서로 끝나는 걸 선택을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적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그냥 이제 번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번치로 되어 있다면 이제 사전과 같은 이제 키를 이제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거면은 리드미 파일을 한번 보긴 해야 되겠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리드미를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KNN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 이제 이 원리를 적용해서 뭔가 약간은 규모가 있어지는 데이터셋을 같이 어,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 KNN 딱 잘 마무리했네요. 쉬는 시간 이후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